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공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회사 여름휴가 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돈 주고 그 있잖아요. 보트 타는 거. 근데 아마 이게 보트 타면서 이제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파도를 넘으면서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옆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척추 12번 압박골절 되셨고요. 수술은 안 했네요. 수술 안 했고 압박골절 했고 자, 그러면은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합의는 누구하고 하고 있냐?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배상 책임입니다. 무슨 배상 책임이냐면 아마 이 보트를 운전한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또는 보트에 들어가 있는 아마 보험일 거거든요. 자, 우리가 모든 손해배상이요.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진 않아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나서 사고 나자마자 담당자가 딱 지정이 되잖아요.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그 담당자는 내만 사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담당자가요. 한 사람당 사건을 최소 몇십 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하루에 한 건씩은 합의를 해야지 이게 계속 소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미결로 남고 미결로 많이 남으면 실적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아지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거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보험 보상가는요. 근데 자동차 보험 보상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영업 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보트에 들어가 있는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따로 딱 보상가가 지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어디서 처리하냐면 이거는 자동차 보험 보상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보통 손해보험 회사,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 지급심사팀에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처리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합의를 하러 다니고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은 영업배상 책임 그리고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상 책임은 담당자가요. 일반 손해사정업체 위탁을 해요. 자, 지금 말하는 손해사정업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손해사정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보험사의 하청업체인 손해사정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손해사정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통 맡기는 손해사정업체는 독립손해사정업체라고 해요. 근데 위탁 손해사정업체에 맡기고 그러면 위탁 손해사정업체에서 이 사고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험사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그 보고서, 사고조사하고 보고서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트에 들어가 있는 보험, 분명히 손해사정업체가 나왔을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였다라고 한다면 척추 12번 압박골절 32%거든요. 31% 노동력 상실률 수술 안 했기 때문에 압박률에 따라서 한시 3년을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뭐 한시 5년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압박률이 심할 경우 영구장애를 적용하느냐 그거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굳이 장애진단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 장애진단서 교통사고 다치면 장애진단서 끊어 넣어봐야 보험사에서 이렇게 장애진단이 나왔어요.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주치의가 해도요.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인정 안 할 거 결국 장애진단서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보험사는 알고 있어요. 32% 장애라는 거. 그리고 한시적 장애는 무조건 인정해야지 합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는 합의서, 이 장애진단서 없이 합의로 충분히 되지만 이 보험은 달라요. 손해사정업체가 나왔잖아요. 손해사정업체가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라는 게 바로 장애진단서입니다. 이 피해자가 장애진단서를 접수를 했어요.
장애 진단을 접수를 하면은 그 장애 진단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적합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료자문, 자기들 의료자문을 받아서 장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심사를 해요. 해서 종합적으로 보험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지시를 하겠죠. 자, 너무 과한데 의료자문 받아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체 자문. 자동차 보험 보상가는요, 자체 자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기 심사팀은 자체 자문보다는 외부 자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디 자문 맡기냐면요. 예전에는 보험사가 자문을 맡길 때 그냥 아무 병원에 써요. 네, 자기들 잘 써주는 병원에 자문을 막 맡겨요. 네, 그래서 자문 결과 자기들이 우리는 장애 진단 끊어서 넣었는데 보험사는 자기들은 장애 안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장애 진단서 줘봐라 라고 해서 받아보면요, 의사 이름이 일단 없어. 병원 이름도 없어요. 자, 아니 의사 이름 없고 병원 이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장애 진단서냐. 근데 의사 이름,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요, 그 의사는 앞으로 그 보험사의 장애 진단 자문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의사 없고 병원 이름 없고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아무 의사한테 무턱대고 이렇게 의료 자문 받지 마라. 라고 해서 요즘은 보험사가 어떻게 받냐면요, 대한의사협회에 넣어요. 네. 대한의사협회에 넣어서 보통 받는데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2% 우리는 연구장애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도 장애 없음이라고 자문 결과 나오든지 아니면 장애 1년 이렇게 자문 결과 나오든지, 그래서 결국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약에 이거를 장애 32% 3년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요. 근데 보험사에서 3년을 주냐? 안 준다라는 거죠. 3년 끊었기 때문에. 3년 끊었으면 보험사 담당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문 받으면 1년 나오면 1년으로 합의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본인이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손해상사 고용하세요. 네. 뭐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송 가서 장애가 덜 나온다든지 과실이 더 많이 잡히면은, 네, 더 불리한 상황이 있고 시간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했다, 연구장애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소송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장애다라고 하면은 사실 변호사 손실 고용하든 손해상사를 고용하든 제가 알기로는 요새 수임료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하시고 우선 장애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고용한 전문가, 손해상사든지 변호사든지 그 전문가한테 내가 입원한 기간, 그리고 지금 장애 진단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달라고 하고 그 산출한 거를 그대로 보험사에 청구해서 주장을 해달라고 하세요. 당연히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수술 안 했는데 32% 연구장애 끊었어요. 그러면은 지급할 보험사 없습니다. 진짜 압박률이 25% 30%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척추의 기형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급할 보험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그리고 발급받기 전에 전문가를 고용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젊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후유장애 보험금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장애 진단을 끊을 때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사실 보험사에서 이거 트집 잡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장애 진단서에 예를 들어 산시장애 끊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거 금액 주려고 하겠습니까? 후유장애 보험금 당연히 안 주려고 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리가 개인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개인보험의 후유장애는요, 얼마나 기형이 돼 있냐, 각도의 변형이 있냐 없냐, 각도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으면 장애 인정하겠다라는 게 개인보험이고요. 우리 이 손해배상은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골절로 인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얼만큼 지장이 있으며 얼마나 길게 지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애 진단하고요, 약관에,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장애 진단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한시장애가 얘기 들어가면 이거 장애보험금 안 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끊을 때는
맥브라이드 장애 따로, 그리고 AMA 방식의 장애 진단 따로, 이 두 개를 따로 끊어서 AMA 장애 진단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그리고 맥브라이드 장애 진단은 이 배상 책임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배상 책임 사고예요. 배상 책임 사고는 교통사고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될 거, 개인보험의 후유장애하고 헷갈려서 한시적 장애를 한장애해서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사례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